AI는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하는지 AI가 경험을 하지 못해요. 결국 AI는 도구이지 내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거는 네, 반갑습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찬 교수입니다. 현대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고 또 AI가 일을 참 빠르게 잘 하는데 그렇지만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되고 또 기후위기로 정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이런 대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보통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잘 사는 삶은 뭐냐? 남보다 더 부자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또 소비도 마음대로 더 많이 하고 이러한 방식의 성장 중심의 삶이 결국 우리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산다는 기준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가? 얼마나 적게 파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생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즉, 기후위기 시대의 행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게 더 가깝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 적게 가지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잘 이해하고 좀 느리게 살고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또 단순하게 살지만 의미가 풍부한 그런 삶, 이것이 어떤 새로운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걸 가지고 좀 살아낼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 특히 중요한 행복력의 요소를 세 가지를 듭니다. 감수성의 힘, 연결의 힘, 절제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감수성의 힘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소비하는 이런 물건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런 감수성을 회복하면 삶이 지금까지는 무덤덤하게 무감각적인 소비에서 좀 더 의식적인 선택으로 보람이라든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결의 힘이라고 봅니다. 가족과 이웃과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와 연결될 때 좀 덜 무력해지고요. 그리고 함께 텃밭도 가꾸고 지역의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러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는 절제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나의 선택인데 덜 소비하는 삶이 훨씬 자유로울 수도 있다. 좀 역설적이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행복력은 막 더 채워가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 비워가면서 덜 무너지게 하는 능력. 몸으로 보면 육고기를 좀 덜 먹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와 함께 가장 지금 현실로 와닿는 것이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어떤 기술, 이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지키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봐집니다. 자, AI는 생각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간 대신.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AI가 대신 결정해 주지 못하고요. 어떤 관계가 나한테 소중한 관계인지 그걸 AI가 대신 느끼지 못해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하는지 AI가 경험을 하지 못해요. 어떤 어려울 때 무엇이 옳고 의미 있는 생활인지 그걸 AI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결국 AI는 도구이지 내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는 우리 시간을 참 절약해 주죠. 10사람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몫이고 나의 몫이죠. 따라서
AI 시대의 관계와 함께 살림하기라고 하면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가. AI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따라서 내 인간의 어떤 관계 방식도 달라지는데 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관계는 좀 어색한 이런 그를 조금 견디는 시간, 또 침묵을 좀 공유하는 시간, 또 잘못했을 때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또 서로의 결이 조금 다른데 약간씩 이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AI는 이런 거를 잘 못 다루어요. 그래서 AI 시대 관계학의 질문은 나는 얼마나 사람과 직접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행복력이라는 것은 빠른 스피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저 스스로도 그렇고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AI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글이나 기록은 직접 써보고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유지하는 것.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내 스스로 메모지에 또는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해보는 것. 그 다음에 검색을 하기 전에도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도 한 1분 질문을 갖고 나서 생각한 뒤에 검색을 하라. 그리고 이 AI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면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사유에 쓰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꾸준히 해온 것도 있지만 불확실한 시대에 주체적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행복력 자기 진단,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삶의 만족입니다. 나는 내 삶 전반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두 번째는 정서 안전면인데요. 내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일과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 네 번째, 관계 만족.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제법 있다. 다섯 번째는 신체 건강. 기본적인 생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회복력.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가 하고 있다고 느낀다. 주도적으로. 여덟 번째는 감수성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감사할 일, 고마워할 일을 내가 자주 발견한다. 아홉 번째는 사회 연결감입니다. 나는 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끝으로 열 번째는 미래 기대입니다. 나 앞으로 삶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고 있다. 이 10가지를 각 10점씩 하면 100점이 되겠죠? 그 점수를 한번 쭉 1번부터 매겨보는 거죠. 점수가 한 1점에서 29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정말 너무 오래 혼자서 힘들게 버텨온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점에서 49점까지 삶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계속 새고 있어요. 한 50에서 69점 정도 삶은 대체로 안정은 돼 있지만 아직 깊은 만족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한 70에서 84점 정도는 나름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그 다음 85에서 100점. 이거는 최고지요. 삶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때는 내 것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야 되는 단계. 저는 이렇게 행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 또는 그 기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력처럼 조금씩 매일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이웃과 나누고 한 번씩 죽음도 생각하고 그리고는 나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배움 또 의식주의 주체적으로 살림을 잘 사는 삶, 이런 삶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시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도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기후위기 시대 또는 AI 시대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복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